변화의 시대,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세 가지 흐름. 오늘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이야기, 지금 우리 곁에서 조용히, 그러나 거세게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물결을 따라가 봅니다. 뉴스는 하루에도 수없이 쏟아집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단순한 사건 이상의 흐름이 숨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 사회의 변화, 그리고 시대의 방향이 들어 있습니다. 일부, 인공지능과 인간의 일터.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는 먼 미래의 기술로만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마트의 계산대, 콜센터, 심지어 뉴스 기사 작성까지도 AI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제 인간의 일자리가 사라질지도 모른다. 서울의 한 중소기업에서 일하던 직장인 김모 씨는 5년간 담당하던 데이터 정리 업무를 최근 AI 프로그램에 넘겨주었습니다. AI는 단 10분 만에 김 씨가 하루 종일 하던 일을 끝냈습니다. 정확도도 높았고 피로도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김 씨는 복잡한 감정에 빠졌습니다. 놀라움, 두려움, 그리고 위기감.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기계가 사람의 일을 빼앗는 게 아니라 사람이 기계와 함께 일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하지만 실제 현장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대기업은 이미 AI 전환 인력 구조 조정을 시작했습니다. 은행 창구는 줄었고 콜센터는 자동화되었습니다. 영상 편집자, 통역사, 작가 등 창의적인 직업들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무엇을 배워야 살아남을 수 있는가입니다. AI를 다루는 능력, 데이터를 읽는 감각,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만이 가진 공감과 판단력이 새로운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 변화는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시골 농부가 드론으로 밭을 관리하고 노인이 인공지능 비서를 통해 건강을 체크하며 학생들이 AI 선생님에게 영어를 배우는 시대. 기계가 사람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기계를 통해 확장되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AI는 이제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잘 다루면 인간의 가능성을 넓혀주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기계에는 감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기계가 세상을 계산한다면 사람은 그 세상을 이해하고 느끼는 존재로 남아야 합니다. 2부. 흔들리는 부동산과 세대의 갈등. 두 번째 뉴스는 우리 삶과 가장 가까운 문제, 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서울의 아파트 한 채의 가격이 수십억 원을 넘어서는 시대. 청년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평생 집을 가질 수 없을지도 몰라요. 반면 기성세대는 말합니다. 우리는 피땀 흘려 모았고 그 결과가 지금의 집이다. 세대 간의 생각은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단순한 재산이 아닙니다. 삶의 안정, 가정의 기반, 그리고 미래에 대한 확신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그 확신을 흔들고 있습니다. 2020년대 이후 집값은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며 국민의 삶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대출이 막히고 전세 사기 사건이 이어지면서 집은 더 이상 꿈이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지방의 한 청년 부부는 결혼 5년째 전세를 전전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싶은데 언제 이사해야 할지 몰라 불안해요. 그 불안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 전체의 미래를 흔드는 불안입니다. 정부는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책은 항상 지금의 시장만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다음 세대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입니다. 집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이 숨쉬고 살아가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한편 주택시장의 불안 속에서도 새로운 흐름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방으로 떠나는 젊은 세대, 작은 집에서 미니멀 라이프를 선택하는 사람들, 아파트 대신 농가주택, 도심 대신 바닷가 마을을 택한 사람들. 그들은 말합니다. 이제 집은 투자 대상이 아니라 삶의 형태를 결정하는 공간이에요. 이 변화는 작지만 확실합니다. 도시 중심의 삶이 흔들리고 삶의 기준이 바뀌고 있습니다. 진짜 내 집은 벽과 천장이 아니라 마음이 편안한 곳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한 것이죠. 3부. 기후위기와 우리의 일상. 세 번째 뉴스는 지구의 경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기후변화, 이제 더 이상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름은 길어지고 비는 더 세지고 겨울은 짧아졌습니다. 지난해 한반도에는 기록적인 폭우와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도로는 침수되고 지하철은 멈췄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었습니다. 기상학자들은 말합니다. 이건 이상현상이 아니라 새로운 일상입니다. 한때 환경은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마트의 비닐봉투, 편의점의 일회용 컵, 자동차의 배기가스.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지구의 온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변화를 체감하는 순간은 늘 너무 늦습니다. 호우경보가 울리고 산불이 번지고 한강 수위가 치솟을 때야 비로소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제 뭔가 해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직접 텃밭을 가꾸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분리하고 물티슈 대신 손수건을 씁니다. 그 아이들은 말합니다. 지구는 우리가 지켜야 하는 집이에요. 대기업들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공장을 바꾸고 전기차를 늘리고 태양광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부족하지만 그 첫걸음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 모두가 그 변화의 일부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내가 버린 쓰레기 하나, 내가 낭비한 전기 한 줄기, 그 작은 것들이 결국 우리의 내일을 바꾸게 됩니다. 이제 뉴스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뉴스이고 우리의 선택이 내일의 기사 제목이 됩니다. 4부. 사람의 온기, 사회의 균열. 요즘 뉴스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 중 하나, 바로 고립과 단절입니다. 사람은 여전히 많지만 마음은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1인 가구, 은둔형 외톨이, 청년 실업, 그리고 고독사. 이 단어들은 이제 익숙할 정도로 우리 사회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혼자 사는 20대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을 열면 세상이 있지만 그 문을 여는 게 너무 무서워요. 사람은 본래 함께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모른 채 살아갑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눈을 피하고 지하철에서 이어폰을 꽂고 회사에서조차 서로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 세상에서 서로를 연결하는 건 기술이 아니라 진심이어야 합니다. AI가 뉴스를 대신 읽고 로봇이 음식을 나르고 챗봇이 대화를 이어가는 시대. 그럴수록 사람의 따뜻함이 더 절실해집니다. 우리가 진짜 들어야 할 뉴스는 세상의 비극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입니다. 누군가의 선행, 작은 배려, 이웃의 미소. 그게 진짜 세상을 바꾸는 뉴스입니다. 마무리. 변화의 시대, 우리가 써내려갈 뉴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기술은 진화하고 환경은 위태롭고 사람은 외로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희망은 늘 존재합니다. 한 사람의 생각이 세상을 바꾸고 한 번의 선택이 역사를 바꿉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우리가 있습니다. 뉴스는 단순한 사건의 나열이 아닙니다. 그건 바로 우리의 삶의 기록입니다. 오늘도 뉴스는 흘러가지만 그 안에 진짜 이야기를 듣는 건 우리의 몫입니다. 인공지능의 시대에도, 집이 흔들리는 시대에도, 지구가 경고하는 시대에도 결국 세상을 지탱하는 건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긴 이야기, 변화의 시대,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세 가지 흐름을 마칩니다. 이 뉴스의 결말은 아직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그 결말은 당신이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